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산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90명의 인플루언서를 공부하고 무려 26명의 인플루언서를 직접 담당하면서 깨달은 바입니다. 이미 컨텐츠나 SNS는 레드오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레드오션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갑자기 급부상하는 인플루언서가 생겨나지 않겠죠. 제가 다니는 직장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든지 실무 능력이 떨어진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다 그만두게 되고요. 직장의 규율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회사의 존폐 위기가 걸려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만 잘 이용을 해서 회사가 잘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그 과정에서 개개인이 얻어가는 능력도 일반적인 능력과는 사뭇 다르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직장일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일하는 거는 고되고 힘들고 좀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희망을 볼 수 있는 건 사람이 이렇게도 성공할 수 있구나를 매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열린다고 해야 될까요? 생각 같은 게 굉장히 희망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상세 확인을 해보면 오해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을 캐치해서 올라가는 건 개개인의 능력이겠지만 2만 팔로워인 채널도 나중에는 달에 1억씩 매출을 올리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기겁을 했었습니다. 이게 과연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SNS나 컨텐츠 시장은 나름대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알고리즘 그리고 썸네일을 통해서 알고리즘에 잘 잡힐 수 있는 썸네일과 주제를 통해서 이 타겟만 정확하게 설정을 한다면 그 확률은 더욱더 높게 올라가겠죠. 사실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말만 하고 영상을 올리는데도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고 계속 봐주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각 잡고 채널을 만들려고 하면은 정말 제대로 된 각을 잡고 채널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과 그런 돈 투자 이런 것들은 조금 필요하겠죠. 결과적으로 꼭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지만 사람을 크게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공평하게 올려줄 수 있는 건 컨텐츠와 SNS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컨텐츠의 순기능을 이용해서 직장의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열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이렇게 운만 띄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컨텐츠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저도 끝까지 가본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걸 키워서 잘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롤모델이 있습니다. 자기가 컨텐츠를 올리고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컨셉과 주제, 썸네일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롤모델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채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주원규 채널입니다. 제가 그 채널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확실히 주원규 채널, 그러니까 이전에 심사임당으로 활동하셨던 분 있죠. 그분의 채널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의 그런 자사, 강의나 이런 것들 있죠. 저는 실제로 결제를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제가 제대로 콘텐츠를 운영하고자 할 때 그분의 제품 같은 것들을 실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직장 일이 너무 바빠서 사실 올리는 게 조금 힘들거든요. 제가 컨텐츠를 크게 키울 때 사실은 이 채널이 크게 크는 거를 원하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저는 은근한 관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유명해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딱 지금 정도의 규모로 계속 꾸준하게 나아가는 걸 원해요. 사람들이 많이 알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컨텐츠 쪽으로 아예 각 잡고 도전을 할 때는 이 채널이 아니라 다른 채널로 키워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때는 그 채널을 조금 더 파가면서 제가 제대로 준비를 해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채널을 보면서 내 주제에 맞게 내 채널이 점점 올라간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이더라도 웃기는 걸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직업이 굉장히 전문적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있다든지 이런 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있거든요. 아예 백수였던 사람도 괜찮습니다. 백수 탈출을 하는 성공기를 올리는 유튜브도 굉장히 잘 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목적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 번째,
자, 내 채널을 통해서 내가 제품을 팔고 싶은 건지 공동구매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구매 시장이 가장 대표적이죠. 아니면 정말로 내가 셀럽으로 성공을 해서 광고 수익을 얻을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원래 직무가 있어요. 원래 사업체가 있어요.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손님을 끌어당기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런 포지션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4번 있죠. 내 취미생활. 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취미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영상만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각 잡고 이걸 크게 올리겠다 하면은 앉아서 그냥 말만 하더라도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을 할 거고, 돌아가는 시세를 좀 파악해서 그때 그 이슈를 잡아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멀하고 평탄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순한 맛이죠. 그렇게 되면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동구매를 하고자 한다면은 처음부터 공동구매 시장을 타겟해서 고객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거 시녀들이 구매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인식들이 있으시겠지만 요즘 시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녀들이라니. 요즘 소비자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력이 확실하고 어디서 이제 직수입을 해온 제품인데 이 제품을 시장에 딱 뿌리고 싶어. 근데 우린 대기업도 아니고 되게 조그만한 중소야. 해외 대행이야.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공동구매 시장을 손을 대요.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이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냐? 그럼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순간 유명한 메가셀러 정도 되면은 막 몇 억씩 매출이 난다고요. 그러면 재고가 동나겠죠? 그렇게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을 실제 사용을 해보면 좋은 제품이 진짜 많이 있어요. 사용해보고 이 제품 최악이다 싶은 것들도 있는데 이 살림이나 주부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굉장히 유용한 제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활용해서 요리를 하거나 살림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제품들을 줬을 때 이게 타겟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일치했을 때 그 인플루언서의 제품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친환경을 중요시 여기기 위해서 텀블러도 들고 다니고 에코 신발을 신고 타이어를 재활용한 물건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서 남들이 본 적 없는 물건을 하나 들고 왔는데 와, 저거 완전 친환경이고 제품도 유용하고 내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심지어 미세 플라스틱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제품이래. 그러면은 그 제품이 인터넷에 치니까 한 5만 원 정도에 팔려. 근데 이 인플루언서가 3만 5천 원에 파네? 당장 사겠죠? 당장 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채널을 통해서 공동구매를 운영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내가 셀럽이 돼서 잘 사는 척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꼬드겨야지라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버리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타겟에 맞게 제공을 해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성을 담은 SNS는 생각보다 알고리즘을 잘 타서 고객들이 빨리 모여요. 의외로. 굉장히 있는 집에서 막 엄청 잘 사는 척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맞겠지만 의외로 서울에 되게 조그만한 빌라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던 사람이 되게 열심히 살림하는 모습을 보고 젊은 처자가 저렇게나 꼼꼼하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똑똑하게 살림을 하는구나 라는 것에 감탄한 5, 60대, 40대 후반에서 한 60대 주부분들이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잘된 유튜버도 있어요. 의외로 우리 어머님들 유튜브, 인스타 안 하실 것 같죠? 진짜 많이 하세요.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럼 그분들이 그거 보는 순간 감탄해가지고 그 사람 걸 엄청 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겟과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고 무조건 잘 산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셀럽이 돼서 내가 광고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는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셀럽이 되는 조건은 그 사람의 스타성도 조금 반영이 돼요. 얼굴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셀럽으로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올리는데도 막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주고 그럼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세 번째, 내가 이미 운영하는 사업체나 내가 이미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손님들이 없어서 굉장히 잘 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제가 굉장히 권장드리는 방법이 쇼츠,
굉장히 짤막한 순간에 이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게 다가가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쇼츠 같은 것들로 하시는 거를 제가 권장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인의 사업체가 있죠. 개인이 뭘 하고 있죠.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쁜 사람들은 긴 장기 영상 같은 거를 만드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영상이 길면 길수록 이거 편집하는 게 거의 진짜 노동입니다. 노동. 매번 커트도 다르게 쳐야지, 막 밑에서 찍어야지, 위에서 찍어야지, 여러 번 썰어야지,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본을 짧고 굵게 만든 다음에 굉장히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타겟팅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왕이면 쇼츠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비자의 머릿속에 각인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확실히 영상보다는 그게 더 낫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권장사항이고요. 실제로 개인의 사업체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화제몰이, 이슈몰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크게 빵 터뜨려서 브랜드화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는 그냥 평범하게 작은 거를 계속 양산형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알고리즘에 타서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이 있게끔 만드는 작업, 그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짤막한 이야기를 이어나갔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SNS로 돈 버는 거, 그거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 안에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 영상을 보고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